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 여야가 뒤바뀐 첫 국회 본회의. 국회는 내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3대 특검법을 하나씩 표결에 붙였습니다.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의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이고. 표결 결과는 새 특검법 모두 똑같이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 국회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최상병 특검법은 첫 발의 1년 9개월 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국회를 향해 거수 격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모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장을 집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소신 투표에 나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중진 안철수, 소장파 김혜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까지 5명은 새 특검법에 모두 찬성했고 배현진 의원과 김소희 의원도 각각 일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번번이 좌초됐던 이들 3개 특검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단 25분이 걸렸습니다. 특검법을 넘겨받게 된 대통령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법으로 매우 요구되는 법안이라면서 사실상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역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작년 5월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재표결 결과 찬성 179명. 당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지만 재표결에 필요한 3분의 2에는 못 미치면서 결국 특검법안은 폐기됐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나가냐? 이틀 뒤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총선 결과 192대 108, 야당은 더 커졌지만 여전히 3분의 2, 200명에는 모자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또 거부권으로 특검법을 막았습니다.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결국 7월 2차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도 다시 10월 3차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도 특검법은 번번이 재표결 200표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자 이번엔 직무 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가 또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을 막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모두 42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10번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눈 특검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조금씩 늘어났어도 매번 아슬아슬하게 2표, 4표 모자랐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검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거부권의 벽은 사라졌고 더 이상 8표 이탈표를 설득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통과된 3대 특검법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구나연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이거 시급한 사안들 많은데 언제쯤 수사가 될까요? 네, 일단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대통령실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법으로 매우 요구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지체 없이 공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1명씩 모두 2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에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부터 특검 후보군들과 접촉하면서 의사를
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임명 이후에는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데 준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5일째의 수사가 시작이 됐고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법 통과 38일째 되는 날 공식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초면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안들이라서 사실 국무위원 누가 지명되느냐도 궁금하지만 특검이 누가 되느냐 궁금하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자, 근데 워낙 수사할 게 많잖아요. 특검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할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세 개의 특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내란 특검에 우선 관심이 쏠리는데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내란 혐의로 이렇게 줄줄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의혹인데요. 한덕수, 최상목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도 특검이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쌓여왔던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의혹부터 디올백, 삼부토간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서울 양평고속도로 등 모두 16개의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실 앞에서 멈춘 윤 전 대통령 외압 의혹 수사가 핵심인데요. 국회 통과 법안대로 3개의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르는데 서울 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규모만으로 보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 하나가 새로 신설될 정도입니다.